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된 지는 좀 됐지만 아침 시장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 지표로 봤을 때 조금 더 밀렸습니다. 더 밀렸고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전에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일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금화를 하신 분들도 현금화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500 다시 밑으로 빠진다면 담아야 될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 메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보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이 빠지고 있다. 뭘 사냐? 예, 사라질 수도 있는 사기성 코인. 제가 봤을 때 사기성 코인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뭐 김프가 많이 껴서 위험할 수도 있고 진짜 미래 가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이렇게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암호화폐 자체를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오늘 같은 하락장이 지금 최근에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당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단속 강화하겠다,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중국 암호화폐 금지 소식에 비트코인이 또 하락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다 꺼내서 공격을 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자체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걸 떠나서, 하락할 때는 안 좋은 뉴스들이, 상승할 때는 좋은 뉴스들이 마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과연 어떤 좀 준비를 할 거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비트코인 넘어가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4,500만 원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날 밑꼬리 달리고 확 밀린 날 있죠. 이날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기회다. 그리고 나서 요렇게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게 또 뭐죠? 만약에 또 4,500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기회가 또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기회가 오는 거다. 어, 제가 자꾸 이제 기회적인 좀 부분으로 보는 거는, 무조건 막 빠질 때 담아라, 뭐 일부 맞는 말도 있지만, 이미 흐름 자체가, 화폐 가치 자체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있다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에 대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단순한 뭐 화폐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멀리 바라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좀 어디까지 좀 눌릴 수 있겠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세 위치로 봤을 때 만약에 이 상태로 이렇게 끝났다. 자, 얘가 추세 위로 못 올라오고, 자, 이 상태로 끝난다고 한다면 추세 밑에에서 마감이 됐다. 그러면 약간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공간을 기회의 공간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빠지면서 알트코인들도 많이 눌리고 있는데, 오전장에는 사실 그냥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가 좀 나왔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위치는요, 지금 4,500만 원까지 내려온 자리의 위치가 무슨 자리냐라고 봤을 때,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놓고 이렇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자, 4,500까지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월봉 봤을 때, 월봉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 비트코인 더 이상 크게 못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정받게 되면 한 달, 두 달 정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인데,
그 조정의 부분의 폭이 이번 달에 사실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오히려 기회의 좀 시장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석 이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차트 구조로 봤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하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의 폭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락되고 있는데 무슨 하락폭이 약해지냐,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큰 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적으로 좀 제가 체크해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조금 흐물흐물 한다고 해도 하락폭이 웬만큼 잦아지게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도의 또 하락도 우리가 앞전에 하락된 것처럼 뭔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앞전에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진행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신 분들은 홀딩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홀딩 상태. 지금은 사실 보시면 이날처럼 19일처럼 완전 패닉장은 아니에요. 이날은 굉장한 패닉장이었죠. 왜요? 비트코인이 20% 빠졌습니다. 지금은 8% 빠지고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위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사기든 아니든 간에 코인 시장 자체를 미래 가치로 좀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큰 쪽으로 봤을 때 성장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제 하에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앞전에도 이제 약간의 이탈, 일시적인 이탈의 형태는 나타났지만 이렇게 지금도 그 자리랑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자꾸 차트를 지난 것 같다가 보냐 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추세를 놓고 볼 때는 과거의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로 인해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예요. 일봉 상태도 마찬가지고 봉봉 상태도 마찬가지고, 하락의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밀리고는 있지만, 알트코인들 다 날리긴 하지만 하락장인데도 조만간에 큰 반등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망가졌다, 시장이 끝났다, 뭔가 좌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또 앞전처럼 한 4천 얼마까지 빠졌었죠? 4,259만원까지 밀렸었는데, 만약에 4,400, 4,300, 4,200까지 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 예, 죽고 싶다. 담고 싶다. 더 사고 싶다라는 거죠. 대신에 막 빠진다고 막 사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패닉장이 온다고 해도 분할 매수 자체를 50에서 40% 잡고 한다고 하면 별 걱정 없어요. 30%도 해당될 수는 있지만 30에서 제가 최대 50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가능하면 50% 쪽에 좀 기준을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 빠진다고 해도 지금 같은 요 장이 무서울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서운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체 흐름이 뭐냐? 일시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솔브케어나 아인슈타이늄, 톤, 헌트 많이 장중에 올랐다가 지금 눌리고 있지만 흐름 전환이 다시 될 거라는 점을 조금 본다고 하면, 이 정도의 눌림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고 싶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조차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뭔가 다 없애버릴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뭐 얘네가 설거지를 해서 뭐가 없애버리든 안 없애버리든 그런 걸 떠나서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이런 시세 정도는 나타내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정도 올라갔을 때 미리 대응을 하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올라간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이렇게 얘네가 살아서 올라간다는 거는, 그쵸? 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톤이나 헌트 밀리기는 했지만 흐름 전환이 됐죠. 그쵸? 이그니스도 마찬가지로 휴먼, 뭐 파워레저 이런 애들 다 흐름 전환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시장을 딱 하나만 바라보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보니까 다 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 만약에 정 무섭다 하신 분들은 현금 보유를 계속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표상 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올 때는 반등도 이어지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런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좀 페이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코인 시장은 조금 눌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반등 가능성에 확률이 높고, 그 반등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비트코인한테 적용된다고 하면, 결국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일부 알트코인,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요 이상으로 더 큰 코인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마켓 시장 코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에 좀 흐름이 왔다라는 부분. 그러면 메이저를 공략할 거냐, 또는 뭐 준 메이저를 공략할 거냐, 아니면 일반 알트를 공략할 거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시선이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나는 튼튼하고 좀 안전자산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전빵을 노리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지금 많이 빠진 이더리움, 예, 요런 코인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사실 이제 많이 빠진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예, 많이 빠진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돈을 벌 때는 하락을 할 때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장도 돈은 벌지만 사람들이 다 떨어지면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하락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락장에 대해서 우리 대략 뭐 한 달 정도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쵸?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이렇게 겪으면서 요런 시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어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본다고 하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합니다. 어려울 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었죠. 또 알트코인이나 뭐 메이저 애들 많이 빠질 때 뭐예요? 마켓 시장 많이 빠질 때 알트코인들 더 많이 빠지죠. 오를 때 더 많이 올라갑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활용을 해서 좀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현금을 좀 가지고 있겠다라는 분들은 추가 매수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를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반드시 큰 하락장이 왔을 때는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공략을 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무조건 크게 빠졌다고 해서 막 사지 마시고, 뭐죠? 내 코인이 내 코인이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빠졌을 때는 한번 추가 매수를 공략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좀만 더 한다고 하면, 자,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8천만 원에 샀어요. 8천만 원에 8천만 원에 샀는데 이번에 한 5천만 원 정도에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6천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죠? 단가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밀린다고 해도 약간은 버틸 수가 있어요. 손실장이긴 하지만, 손실은 맞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추가 매수의 어떤 간격을 놓고 공략한다고 하면 충분히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조건 막 몰빵한다 그런 것도 또 아니겠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를 해도 그냥
조금 빠질 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진짜 FM으로 제대로 하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또 했는데도 현금이 남아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 보세요. 지금 당장 사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한 4,400만 원만 내려와줘도, 다시 비트코인이 4,400만 내려와줘도 좀 담으려고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조만간은 추가 매수도 좀 크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음, 앞전에 얘기했던 뭐 도치코인이나 이런 것도 그냥 뭐 소액으로 좀 사놓고, 앞으로 뭐 달나라를 갈지 별나라를 갈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믿어볼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잃더라도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장에서 너무 패닉이나 혼란 장사에 갇지 마시고 뉴스 같은 거 너무 많이 찾아보지 마세요. 시장 대응은 시장 대응에 맞게 하는 게 난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래 패닉장이 와버리게 되면 온갖 뉴스거리 다 찾아들어 다녀요. 그러면 뉴스거리의 내용을 듣고 안 좋으면 심각해집니다. 좋으면 약간 희망적으로 생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세에서는 너무 그렇게 패닉장이다. 하락장은 맞죠. 하락장은 맞는데 막 어디 나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제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바이트 토큰처럼 이렇게 뭔가 비트코인이 대량의 물량이 좀 쏟아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때 제가 거래량을 봤다고 한다면 거래 보자마자 그냥 다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그런 장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영원히 빠져서 이렇게 영원히 못 갈 정도의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도망칠 자리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실망하지 마시고, 어, 혹시라도 지금 하락장으로 인해서 또 손절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손절을 미리 하셨다면 매수를 하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 치고 나가신 분들은 또 손절 치게 돼 있어요. 그냥 지켜보시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조금 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그 실시간 방송을 좀 일찍 시작할게요. 지금 아직 시간을 제가 확실히 못 예정을 했는데 한 6시에서 한 7시 사이로, 빠르게 되면 이거보다 더 빨리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셨죠? 제가 최대한 빨리 와서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물론 뭐 내 코인 뭐 이 코인 뭐 봐봐야 다 빠지긴 하지만, 과연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그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올 테니까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6시 전에 도착한다고 하면 그냥 오자마자 실시간 방송을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시장은 반드시 반등 시점이 나온다. 공포에 관련된 얘기들, 공포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뭐 사기성 주식 없나요? 진작에 망해서 없어졌어야죠. 그쵸?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창기 때는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시기인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좀 더 활용이 가능한 시장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능한 빨리 올 테니까요. 힘내시고, 어, 일단 비트코인만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빨리 오겠습니다.